저희가 매주 유망한 중소기업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속으로 많이들 응원하실 텐데요. 이제는요,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비즈코리아를 시청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떤 기업을 도와주고 싶을지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소기업, 유망한 기업들 만나러 가보시죠. 고고고! 혹시 영화 엑시트 보셨어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 재난 영화잖아요. 맞아요. 아주 흥행도 대박 났고요. 잘 만들었어요. 네. 왜요, 근데? 네, 근데 그 내용이요. 이 묻지마 테러로 유독가스가 살포되면서 옥상으로 사람들이 막 피신하려고 하는데 옥상 문이 잠겨 있어서 온갖 힘든 일을 다 겪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저 예전에 가보면은 건물 옥상이나 뭐 아파트 옥상 이런 데 다 잠겨 있었어요. 저 굉장히 공감 갔는데. 옥상에 왜 올라가셨어요? 아니 뭐 하신 거예요? 그냥 뭐 진행하세요. 뭘. 올 4월부터 이 건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의 대상이 확대됐다고 하는데요.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면은 뭐 비상시에는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막 이런 겁니까? 네, 맞아요. 이미 노인 요양시설에는 설치가 의무화되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개발하는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발생한 요양원 화재 사건. 안타깝게도 이 사건으로 2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요양원 환자들이 대부분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자력 탈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피해는 더욱 컸는데, 이 같은 사고를 대비해 화재 시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을 비즈코리아에서 만나보았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한 요양원. 이곳에선 치매, 중증 심신장애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이 모여 요양치료 중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상태다 보니 화재와 같은 위급 상황에도 원활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 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지금은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문이 잠겨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 보면 비상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소리가 날 거예요. 소리가 나고 불이 꺼지고 문을 열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하기 전에는 치매 어르신들이 좀 출입문을 너무 자유롭게 들락날락 하셔서 안전에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 후에는 화재 발생 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외부로 나갈 수 있게 자동문이 개폐가 돼서 좀 더 안전적으로 저희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밖으로 나갈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키패드 터치 시기기에 평소에는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출입 카드를 이용해야만 출입이 가능하지만, 화재 발생 시에는 화재 신호를 통해 자동으로 문이 열리기 때문에 전자식 도어 조작이 서툰 어르신들도 빠르게 대피가 가능하다. 불이 나면 일단 건물에 있는 이런 화재 장치에서 신호가 울리게 되고요. 거기에서 신호를 받아서 경보가 울리고 자동으로 열리네요. 열리게 되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통보 장치가 LTE 무전기나 스마트폰으로 근무자한테 알람이 가는 그런 형태로 저희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화재가 발생하면 관계자에게도 화재 발생 알림이 전달되다 보니 위험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또 기업의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는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특별한 기술이 더해졌다고 하는데, 앞으로 하든 뒤로 하든 어느 방향으로든 체계를 할 수 있게끔 이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 틈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 틈을 없앤 디자인이 특허로 출원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드라이버와 같은 도구로 자동문을 손상시킨 후 내부로 침입하는 수법에 대비한 이 기술로 인해 안정성이 더욱 업그레이드되었다. 또한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로 평소 문을 잠가두는 건물 옥상이나 비상구에 설치 시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물론 관리의 편리함까지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데 아파트나 고층 건물의 옥상 출입문은 소방법상으로 문이 개방돼야 되는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안전사고가 염려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문을 시근 장치를 해놓게 되면 소방법에 위반이 되는 거고, 그것을 소방법하고 관리상 잠금 장치를 해놓을 수 있는 합법적인 장치가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가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달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밖에도 기업에서는 화재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비의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대리점이 있지만 더 많은 대리점을 유치해서 단 한 명의 소비자도 불편함이 없도록 AS에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동 개폐 장치 분야에서는 최고임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모든 직원들과 함께 더 안전한 세상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나산도어텍의 불이아라는 자동 개폐 장치가 그 중심에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이들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이제 혜리 씨도 이제 결혼 정년기이신데 재테크 하셔야 될 텐데 좀 모아놓은 거 있어요? 결혼 정년기가 아니어도 저는 예전부터 정말 차근차근 저금을 해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결혼 정년기가 지났죠? 아, 왜 그래요?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근데 제가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요즘 관심이 가긴 하는데 솔직히 주식하면 이익을 봤다는 사람보다 손해를 봤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건 제가 잘 압니다. 제 주변에도 정말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조울증이라고 할까? 주식이 오른 날은 한없이 행복해 보이는데 떨어진 날은 세상에 뭐 가장 친한 사람 크게 아픈 것 같이 정말 우울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3시인가 끝나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차트 확인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꼭 저걸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말 이 말 듣고 보니까요. 주식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주식이요.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만날 기업은요. 이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또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높여주고 개인에게는 투자 방향을 설정해주는 곳이라고 합니다. 비상장 주식이요. 네, 그거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큰일 나는 건데. 맞아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기업만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궁금하시죠?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0%가 주식 투자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식 투자로 이익을 본 사람은 단 22%뿐.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실을 봤거나 원금 유지 수준이었다고 한다. 건전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대부분 손실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시중의 부동자금은 부동산에만 몰리고 있어 국민 경제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데, 성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 기업을 발굴하고 컨설팅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건전한 투자자와의 연결을 통해 가치 투자, 상생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있는 전문 기업을 비즈코리아가 찾아가 보았다. 비상장 기업 컨설팅으로 기업과 개인 투자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투자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기업. 원래 저희 기업은 상장 예정 기업을 전문적으로 발굴하고 그 기업의 가치를 입혀서 그 기업을 컨설팅을 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그 가운데 그 기업에서 필요한 자금이 있을 경우에 기관 투자자 및 개인 투자자들을 또한 유치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이러한 상장 예정 기업을 컨설팅하는 것은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우버나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같은 이러한 유니콘 기업이 또한 상장 예정 기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유니콘 기업을 발굴하고 저희가 특별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비상장 기업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하지만 큰 수익률 뒤에는 그만큼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만큼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합니다. 정부기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또는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벤처기업 또는 스타트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소적시에 투자를 받지 못할 경우에 많은 성장의 장애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그러한 자금을 먼저 투입하고 그 기업의 밸류에 맞는 투자를 또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이렇듯 비상장 기업의 컨설팅과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우수 기업을 발굴하는 일인데, 컨설팅을 의뢰하는 수백여 개의 기업 중 1년에 오직 한 기업만 선정할 정도로 다각적 검증을 통해 신중하게 컨설팅 기업을 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 투자할 만한 마땅한 투자처를 발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의 수고를 통해서 100개, 200개 기업 중에 하나를 발굴하기는 너무나 어려운데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그만큼 까다로운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발굴을 하는 그 기준은 첫 번째는 기술성, 즉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템이 과연 시장성이 얼마나 큰지, 글로벌 기업으로 진출이 가능한지 이러한 시장성을 보고요. 세 번째는 사업성, 즉 진입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업 이익률, 즉 수익률이 얼마나 높은지도 판단의 기준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CEO 마인드를 저희들이 안 볼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해내기 때문에 CEO 마인드에 리스크가 있다면 그 기업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스타트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이제 자금 확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시고, 또 이제 정말 좋은 이제 뭐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주주분들 그런 이제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원활하게 또 그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경영 전문가로 쌓은 다년간의 노하우와 철저한 데이터 분석으로 비상장 기업 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제가 어떤 기업을 한번 살려본다는 느낌? 제가 투자자가 됐고 제가 작은 사장님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투자로 인해서 이 기업도 크게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잘 돼서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좀 글로벌 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과, 거기에서 저도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같이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린 무분별한 투자가 아닌 건전한 투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뭐 좋아하는 사람 생기고 뭐 부모님한테 뭐 감사 편지 크리스마스 때 꼭 손으로 써가지고 종이로 이렇게 전달하던 그게 있었는데요. 그게 참 정감 있고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혜리 씨도 그런 거 써보셨어요? 손편지 같은 거? 그럼요. 저도 어렸을 때는 참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 손편지 이런 정서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런데 말이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손편지 쓰고 종이 편지 많이 썼을 때 그때 종이 아껴야 된다. 다 민둥산 된다. 나무 다 죽는다. 이런 것 때문에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싹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이게 바로 전자문서가 상용화되면서 일반화되면서 그런 현상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전자문서가 편리한 것도 우리가 인정은 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요, 종이 문서를 대체하는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을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종이 문서의 자리를 노트북과 태블릿 PC 그리고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른바 페이퍼리스의 시대가 열린 것. 종이 없는 업무 환경은 환경 보호와 업무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
실제로 공공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문서가 활용되고 있는데 앞선 생각과 우수한 기술력으로 국내외 전자문서의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선도 기업을 비즈코리아에서 만나보았다. 은행 계좌 개설이나 보험 계약 등을 할 때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전자문서. 고객이 각종 서류에 일일이 서명이나 동의를 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고 빠른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이전에는 모두 종이로 이렇게 여러 번 작성해야 됐던 서류들인데 프로그램을 사용하니까 한꺼번에 간결하게 처리가 돼서 좀 신기하고 편리했던 것 같습니다. 텍스트라든가 체크 아니면 서명 그런 거를 전부 다 디지털 해가지고 입력하다 보니까 창구에서 서식 같은 거 작성함에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업무 효율성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문서를 보관함에 있어서 비용이라든가 시간 같은 게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업무 효율성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자문서 솔루션을 개발 보급하고 있는 전문기업. 100%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차별화된 소프트웨어를 선보이며 페이퍼리스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곳이다. 저희 회사는 25년 업력을 가지고 있는 전자문서 분야의 전문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오즈라는 제품을 국내에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전자문서 분야에서는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 산업 분야에 저희 많은 고객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2015년에는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현재 해외에는 일본, 싱가포르, 또 벨기에 쪽에 해외 지사를 두고 또 해외 시장을 또 개척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성공을 위하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앞으로도 우리 고객이 성공해야지 또 저희 회사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업 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5년 26의 나이에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뛰어든 박미경 대표. 외산 소프트웨어가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현실 속에서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력 확보를 통해 전자정보를 구축, 대기업 디지털화를 주도하며 빠른 성장을 일구어 오늘에 이르렀다. 전자문서를 개발하는 쪽이기 때문에 개발 생산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단순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도 쉽게 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돼야 되는데 저희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PDF 문서라든가 아니면 MS 오피스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폼을 그대로 또 디지털 폼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 전자문서를 개발하는 쪽에 상당히 생산성이 좋은 그런 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운영을 하시려면은 성능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빠르게 또 이런 디지털 폼들을 로딩하고 또 거기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다양한 기능들 이런 면에서 저희가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태블릿 디바이스를 활용을 해서 종이를 출력하지 않고 직접 업무 화면을 띄우고 고객한테 직접 가이드 해가면서 작성을 하다 보면은 그분이 정말로 이 문서를 작성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으신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분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 부분이 모자이크된 형태로 암호화돼서 전자문서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 그런 기능을 보셨습니다. 법인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감 도장을 주로 많이들 활용하시는데요. 인감 도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용 인감 용지에 도장을 찍으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출해서 전자문서에 정확한 크기로 일그러짐 없이 삽입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업무의 효율을 업그레이드하는 전자문서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클라우드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데 별도의 서버 구축이나 시스템 개발 없이 서비스에 가입만 하면 저렴한 요금제로 사용할 수 있어 중소기업들에게 인기가 높다. 네, 우선 기존에는 근로계약서와 제반 서류들을 각각의 보존기간에 맞춰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폼 사인을 이용하면서부터 서류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매와 파쇄 등의 비용 일체가 절약되었고 서류에 대한 검색과 파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행정, 국방, 교육, 지자체 등 공공분야 전 영역에서부터 금융, 통신, 제조, 서비스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4천여 개에 이르는 국내 고객사를 비롯하여 해외 시장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저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 전자문서 분야에서만큼은 해외 어떤 기업보다도 더 좋은 기술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연구소에서는 사실 많은 R&D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자문서를 그냥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음성을 통해서 쉽게 작성을 한다든가 또 AI 기술을 접목을 한다든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다든가 이런 신기술 접목을 통해서 해외에서 가장 앞선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 그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서 또 앞선 회사가 되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우리 기술력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전자문서 시장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활약하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혜리 씨 차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기 방송할 때 이동은 어떻게 하세요? 보통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제가 또 길을 잘 몰라서. 네. 혜리 씨 제가 봐도 참 모르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건. 설릉역으로 올라오라 했는데 신림역으로 가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예전에 신천역으로 오라고 했는데 신촌역으로 갔잖아요 제가.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어디로 가건 중요한 거는 지하철에서의 분위기겠죠. 딱 탔을 때 뭔가 좀 탁하다라는 느낌 받은 적 없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좀 지하다 보니까 공기가 탁하지 않을까? 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는요, 사실은 이 공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지하철의 공기가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말요? 예. 지하철 이용객들이 많은데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소개해드릴 기업이요, 지하철의 공기 수준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집진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정말요? 요즘 어딜 가나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잖아요. 지하철 미세먼지를 한 번에 해결해준 이 집진기 지금 만나보시죠.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오가는 지하철. 하지만 지하철 역산의 미세먼지 농도는 외부에 비해 평균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차륜이나 레일, 전차선 등의 마모 쇳가루 등으로 인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하철 내부는 주기적인 청소로도 큰 효과가 없어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인데,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바탕으로 지하철 내부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공기질 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기업을 비즈코리아가 만나보았다. 오늘 방문한 곳은 대구광역시의 한 지하철역. 직접 지하철 환기구 안으로 들어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확인해 보았는데, 미세먼지만 걸러 모아둔다는 침전조를 열었더니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울 정도의 검은 먼지 덩어리가 한가득 쌓여 있었다. 지하철 내부에는 지하철 운행 시 발생되는 마찰에 의한 금속성 미세먼지가 계속 축적되고 있고, 외부에 정화되지 않은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실내로 유입되어 계속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 축적된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열차가 밀고 다니며 역사, 승강장, 대합실, 열차 실내까지 확산시켜 승객들은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실내 미세먼지는 이 환기구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어 역사 주변의 대기질까지 오염시키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하 내부에는 급기구의 미세먼지 필터를 통해 깨끗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지만, 환기구를 통해 지하에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어 대기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를 해결해줄 양방향 전기 집진기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지하 역사에는 미세먼지 필터가 있는 급기구를 통해 깨끗한 공기가 유입되고, 터널에는 미세먼지 필터가 없는 본선 환기구를 통해 미세먼지가 유입됨으로써 공기질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본선 선풍기를 가동하여 터널 내 미세먼지를 외부로 배출하고, 터널 내 청소를 주기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터널 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세먼지 줄이는데 한계가 있어 저희들은
본선 환기구에 양방향 전기 집진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양방향 전기 집진기란 코로나 방전을 이용한 미세먼지 집진 방식으로 고풍속, 다풍량의 전기 집진셀을 장착한 장치로 양방향으로 공기를 공급하고 배출할 수 있어 대기 오염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전기 집진 장치는 자동 제어 판넬에서 자동으로 운전 및 세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시 수동으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고장 발생 시 자동으로 고장 신호가 송출되어 조속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상당히 간편합니다. 양방향 전기 집진기는 열차의 움직임을 통해 발생하는 열차풍을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집진된 미세먼지들은 자동 세척 기능을 통해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또한 집진셀, 댐퍼, 침전조, 제어 및 세정 시스템 등의 체계적 구성으로 지하철 미세먼지 제거에 앞장서고 있다. 높은 집진 성능, 편리한 유지 관리, 저렴한 운영비에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송풍기 가동 없이도 열차 운행 시에 발생되는 자연풍을 이용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함으로써 엄청난 전기비 절감 및 최소한의 금액으로 집진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열차의 진입 전과 후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 양방향 전기 집진기를 설치한 후 미세먼지가 99%나 제거되어 집진 기술의 우수함을 인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술 특허 인증, 신기술 등록 등 국내외로부터 공신력과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 개발과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 설치되어 성능이 입증된 제품은 많지가 않습니다. 성능이 입증된 제품을 도입하여 설치하였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환경 분야 선도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기업은 양방향 전기 집진기를 통해 국내외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는데 수천 개에 달하는 지하철 본선 환기구를 통해 유입 및 배출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걸러줌으로써 열차 내부, 역사, 대기질까지 정화시켜주는 도심의 청정기, 허파의 역할을 함으로써 지하철 이용객과 모든 시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양방향 전기 집진기를 통해 지하철 역사 공기질 개선에 큰 도움을 준 기업. 환경 분야 선도 기업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혁신적인 기술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의 미래를 응원한다. 요즘 개인 위생에 참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 중에 세균에 취약한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세요? 제 몸뚱인가요? 맞아요. 세균 덩어리. 스마트폰이나 지갑 뭐 이런 데 많다고 그러던데? 그것도 그건데요. 아주 의외의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뭐요? 텀블러인데요. 요즘 텀블러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 물만 마시니까 텀블러가 깨끗한 줄 아시고 그냥 물로 한번 쓱 헹구고 다음날 또 사용하시고 또 다음날 사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주 세균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세척이 잘 안 된 텀블러에서 발견된 세균의 60%가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텀블러는요, 따뜻한 물과 세제로 깨끗하게 세척하셔서 잘 말리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텀블러 세척 잘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